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1회차 수업, 포토샵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토샵을 한번 열어볼게요. 포토샵을 한 번도 안 열어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포토샵을 열었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다가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아트보드라는 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아트보드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아트보드 어떻게 만드냐면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돼요. 근데 그러면 되게 막 여러 가지가 떠가지고 뭘 눌러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쇄를 가보면 인쇄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쇄 용지 사이즈가 나와요. 뭐 A4, B4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A4 사이즈로 작업을 할 건데 만약에 목적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핸드폰 배경화면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모바일에 가면 핸드폰 사이즈가 있고요. 뭐 아이폰, 뭐 안드로이드 이런 식으로 핸드폰 사이즈가 있고요. 여기서 지정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근데 저는 회사에서 웹사이트 뭐 만들 거라서 웹 사이즈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나요? 있어요. 웹 모양을 누르면요. 여기 이렇게 모니터 사이즈가 나와 있고 기본적으로는 웹용 대형 요거를 사용하시면 돼요. 1920 곱하기 1080 요거를 사용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냥 인쇄해서 A4 사이즈로 해서 확인을 제작을 누르도록 할게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아트보드 대지라는 게 생겼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일단 여기에 뭔가 그려보기 전에 얘 인터페이스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인터페이스는 쉽게 크게 보면 위에 여기 있는 창이 있고요. 왼쪽에 도구라는 게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사실 창 같은 경우에는 뭐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런 데도 다 있는 아이들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PPT나 그런 데 다 들어있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우리가 요 위에는 창들을 먼저 살펴볼게요. 파일 한번 눌러볼게요. 파일에 가면 새로 만들기라는 걸 우리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사용을 할 거냐면 열기 있죠. 사용 안 할 거예요. 사용 안 할 거고요. 사진을 끌어오고 싶을 때는 열기가 아니라 포함 가져오기라는 거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랑 포함 가져오기를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뭘 사용을 할 거냐면 여기 보면은 저장 있죠. 저장 당연히 사용하겠죠.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라는 것도 사용을 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저장을 하면 요 포토샵 원본 파일로 저장이 돼요. 뭐 엑셀, PPT 이런 것도 원본 파일이 있는 것처럼 얘도 원본을 변경할 수 있는 파일이 있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은 JPG나 PNG 혹은 PDF처럼 다른 형식으로 저장을 할 때 사용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포함 가져오기 이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 옆에 편집 넘어서 이미지를 가볼게요. 이미지에서 모드를 가보면요. 아까 제가 설명을 하려다 말았던 RGB랑 CMYK라는 게 있어요. RGB랑 CMYK는 어떤 거냐면 옆에 색상이라고 써있는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상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RGB는요. 레드, 그린, 블루라는 색상 조합이고요. CMYK도 마찬가지로 시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이라는 색상 조합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세 가지 색상을 조합하면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모든 색상을 만들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 차이는 뭐냐라고 하면 RGB 같은 경우에는 웹 색상이에요. 그래서 모니터나 모바일이나 이런 우리 화면에서 사용하는 색상이고요. CMYK는 프린트 색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를 뽑을 건지 혹은 뽑지 않고 웹상을 사용을 할 건지를 결정해서 이거를 잘 결정을 해주셔야 색상이 우리가 원하는 색상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난 인쇄를 해가지고 공모전 낼 건데 RGB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색이 이상하게 나와요. 뽑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정 가볼게요. 조정. 조정에 가면요. 이것들을 쭉 보면 뭐냐면 사진을 보정하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뭘 사용할 거냐면 레벨, 곡선, 그리고 색조, 채도 요 세 가지를 사용을 할 거고요. 옆에 단축키가 나와 있는데 Ctrl L, Ctrl M, Ctrl U 요 세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밑에 가보면 이미지 크기와 캔버스 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차이를 살짝 짚고 넘어갈게요. 이미지 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뭐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어요. 그러면 이 크기가 이미지 크기고요. 캔버스 크기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 A4 사이즈로 만들었죠. A4가 캔버스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에 있는 이미지 크기와 캔버스 크기를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 옆에 레이어를 가볼 건데 레이어에서 볼 건 없고요. 레이어 개념을 살펴보고 갈 거예요.
레이어 개념은 어떤 거냐? 지금 오른쪽에 보면 레이어라는 게 있죠. 요 레이어는 층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많이 만들수록 층이 쌓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쵸? 레이어는 사실 어떤 의미냐면 투명한 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쌓아도 뭐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선생님 투명하지 않고 흰색이 있는데요? 맞아요. 지금 보면은 배경에는 흰색이 채워져 있고 이 레이어 1에는 체크무늬가 있어요. 사실 이 체크무늬가 투명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경을 요거를 한번 지워볼게요. 이 상태가 투명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근데 이거 투명 아니고 체크무늬 아니에요? 그쵸? 체크무늬로 보이죠? 제 눈에도 그래요. 근데 사실 이 모니터 상에서 우리가 투명이라는 걸 정의해줄 수가 없죠. 투명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체크무늬 상태를 투명하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린 거예요. 이 체크무늬 상태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뭐 웹툰 같은 거 막 스크롤 내리다가 갑자기 렉 걸렸을 때,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 보다가 갑자기 렉 걸렸을 때 가끔 이런 게 나와요. 그쵸? 그런 아이들을 보면 앞으로는 투명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자진에서 선택에서는 딱 한 가지만 사용을 할 건데요. 뭐냐면 여기 반전이라는 거 사용을 할 거라는 거 기억만 해주시고요. 필터에서는 또 딱 한 가지만 사용을 할 건데요. 뭐냐면 픽셀 유동화, 영어로는 리키파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뽀샵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눈 키우고 뭐 팔 줄이고 그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픽셀 유동화라는 거 사용을 할 거라는 거. 그 다음 옆에 쭉 가서 창이라는 거 가볼 건데요. 요 창은 뭐냐? 분명 위에 있는 요 자체가 창일 텐데 요 창은 또 뭐냐라고 하면 요 창들은 내가 필요한 거를 선택을 해서 오른쪽에 항상 상주시켜 놓을 수 있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문자가 필요해라고 하면은 문자를 열면 이렇게 문자가 띵 튀어나와요. 그죠? 전 자주 쓰기 때문에 얘를 여기 이렇게 상주를 시켜놓은 거예요. 집을 하나 만들어뒀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자주 쓰는 것들을 여기 열어놓을 수 있어요. 일단 저랑 똑같이 인터페이스를 맞춰볼게요. 일단 창에서 레이어, 그리고 색상, 그리고 문자 요 세 가지를 열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안으로 넣어서 저처럼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인터페이스를 맞추시고 이제 창은 다 봤어요. 그쵸? 이제 옆에 있는 도구들을 볼 건데 도구는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여기다가 사과 이미지를 하나 갖고 올 건데요. 이미지 갖고 올 때는 포함 가져오기라 그랬죠. 포함 가져오기 가서 자 이렇게 사과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하거나 가져오기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 X자가 떠있죠. 이 상태는 얘가 여기 안에 완벽히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서 있어요. 앉아있지 않고 서 있는 상태예요. 얘를 앉히려면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 안에 완벽하게 안착이 돼요. 이렇게 앉혀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 너무 크죠? 크기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크기 변경은 컨트롤 T를 누르면 아까 있던 X자 다시 한번 생겨요. 그러면 얘 크기를 줄일 수가 있는데요. 크기를 줄이려고 하니까 얘가 막 찌그러지죠? 이럴 때는 Shift를 누르시면 비율이 고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기를 한번 줄여볼게요. 얘 앉히려면 뭐 눌러야 된다고 했죠? 엔터를 누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얘를 여기 앉혀줬고요. 얘를요 저처럼 이동을 시키고 싶은데 이동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첫 번째 도구가 선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과를 개체를 이동시키는 도구가 바로 이 아이예요. 첫 번째 도구는 이동 툴이라는 아이예요. 그 다음 이 밑에 두 번째 도구를 살펴볼 건데 이건 뭐냐면 선택 툴이라고 하는 애예요. 뭐냐? 내가 여기를 선택하면 그림을 그리면 요 안에만 그림이 그려지고요. 지워도 요 안에만 지워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한번 낙서를 해볼게요. 낙서하는데 여기만 낙서가 되죠. 이 선택 툴이라는 거는 요런 아이예요. 지금 우리는 요 사과를 선택 툴로 해서 한번 잘라볼게요. 얘를 클릭을 하시고 사과 밑동을 선택을 한 다음에 아니면 중간쯤을 선택을 한 다음에 딜리트를 누르면 잘려요. 어떤 상태에서 옆에 오른쪽에서 사과 레이어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딜리트를 누를게요. 그런데 고급 개체를 편집할 수가 없대요. 그쵸?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배경 레이어랑 사과 레이어의 차이를 보면 배경에는 뭐가 없는데 사과 레이어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아이콘이 있죠. 이 아이콘이 있는 상태가 고급 개체예요. 그래서 이 고급 개체를 없애주고 고급지지 않은 개체로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레이어 레스토어라는 거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없어졌죠? 이 상태에서 딜리트 혹은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사과가 잘려요.
반짝이도 없애고 싶죠. 반짝이는 컨트롤 D를 하시면 선택 해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과를 우리가 잘라봤어요. 그쵸? 이렇게 잘라봤고요. 그 다음에 뭘 해볼 거냐면 지금 두 번째 거 사용을 했고요. 세 번째 거 건너뛰고 네 번째 거 사용을 할 건데 이건 어떤 거냐면 눕기를 따는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눕기 뭐라 그랬죠? 배경 제거하는 아이예요. 선생님 얘 배경 없는데요? 아니요, 배경 있어요. 지금 제가 되돌려서 한번 볼게요. 자, 배경이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배경에 색을 넣어보면요. 얘 배경색 있어요. 그쵸? 지금 하얀 배경이 있어요. 하얀 배경을 한번 없애볼게요. 하얀 배경 어떻게 없앨 수 있냐면 이 아이를 누르시고요. 가까이 가보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떠요. 이 동그라미가 뭐냐면 브러쉬 같은 아이예요. 그래서 이 브러쉬를 크기를 조절해서 이렇게 톡톡 따주면 되는데요. 크기 어떻게 조절할까요? 모르겠죠? 네, 크기 조절 어떻게 하냐면 Alt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왼쪽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맥북이다 라고 하면은 컨트롤 Alt 그리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를 클릭을 해보면 반자동으로 눕기가 따져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눕기를 따볼게요. 자, 확대해서 지금 요 플립도 한번 따볼게요. 최대한 예쁘게. 요 아이는 두고 플립이랑 사과만 따볼게요. 자, 이렇게 눕기를 땄어요. 이 상태에서 사실 딜리트를 누르면요. 사과가 없어져요. 근데 우리가 사과가 없을 일은 없겠죠. 여기 바깥을 선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반전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우리 반전 본 거 같죠? 어디 있었냐? 선택에서 반전을 누르시면요. 밖에가 바뀌어요. 이렇게 눕기를 따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좀 울퉁불퉁하고요. 지금 얘도 없어졌어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조금 더 세밀하게 해주기 위해서 컨트롤 Z를 눌러서 뒤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 상태에서 뭘 누르냐? 위에 보면 선택 및 마스크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빨간색이 뜨죠? 이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세밀하게 추출을 해주고 싶다 라고 하면은 왼쪽에 브러쉬들 중에 두 번째 거 가장자리 다듬기 브러쉬 도구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브러쉬이기 때문에 크기를 조절하셔서 우리가 안 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쭉 해보면 얘가 자동으로 추출해서 따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뾰족뾰족한 나뭇잎들도 얘가 자동으로 따줘요. 그래서 지금 뭐 잘 따진 부분들은 괜찮지만 좀 덜 잘 따진 부분들은 이걸로 이렇게 쓰담쓰담 해가지고 좀 더 예쁘게 만들어 볼게요. 되신 분들은 옆에서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 다시 지워보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예쁘게 사과가 따져 있을 거예요. 눕기 따는 거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도구를 사용을 했어요. 다섯 번째 도구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요거는 뭐냐면 요 대지 사이즈를 줄여주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 사진 자를 때는 요거를 사용을 했죠. 대지를 자를 때는 요거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클릭하시고 여기 클릭한 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줄여주면요. 대지 사이즈를 맘대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완성됐다 싶으면 엔터 눌러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얘 크기가 작아졌죠. 우리 이 화면에 맞추고 싶다라고 하면은 컨트롤 숫자 0을 누르시면 돼요. 작게 하고 싶으면 컨트롤 마이너스, 크게 하고 싶으면 컨트롤 플러스, 맞추고 싶으면 컨트롤 0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 스포이드 도구를 살펴볼 건데요. 이건 뭐냐면 색깔을 추출해주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과를 눌러볼게요. 색깔 나왔죠? 풀 눌러볼게요. 이 색깔 나왔죠? 이런 식으로 여기와 여기에 이 색깔들이 추출이 되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넘어가서 이 분 모양을 눌러볼게요. 이 분 모양. 분 모양은 뭐냐면 보이는 것처럼 그대로 브러쉬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낙서할 수 있는 거. 지금 낙서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낙서하면 큰일 나요. 왠 줄 알아요? 지금 여기 오른쪽에 레이어 볼게요. 사과 위에 낙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우개로 지워도요. 사과까지 지워져요. 그럼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에 레이어를 한 개 더 만들어서 작업을 해볼 건데요. 전 지금 레이어가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도 레이어 저처럼 만들고 싶으시면 오른쪽 구석에 이 쓰레기통 옆에 있는 이 종이 표시를 누르시면 빈 레이어가 생겨요. 이 위에다가 낙서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어떻게 낙서를 하냐? 브러쉬 선택한 다음에 크기 조절해서
낙서를 막 해보세요. 뭐 사과, 글씨도 쓸 수 있고. 잘렸어. 이런 식으로 낙서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이 지우개 모양을 살펴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크기 조절은 똑같이 Alt 플러스 마우스 오른쪽 드래그로 되고요. 지우개도 그냥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지울 필요가 없어요. 왠 줄 알아요? 레이어를 지우면 되거든요. 이 레이어 자체를 지우는 방법은 딜리트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과를 깨끗하게 낙서로 지우고 만들어봤어요. 이제 옆에 있는 도구들은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어려운 건 없어요. 왜냐면 그 외에 사용할 거는 이 네모 도형이랑 이 T자 글자인데 이것들은 아마 알려드리지 않아도 바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토샵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가장 중점이 되는 게 사진 보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진, 사과 사진을 한번 보정을 해볼게요. 일단 옆에 사과 레이어를 클릭을 하시고요. 색깔 보정하는 단축키는 아까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Ctrl U, Ctrl L, Ctrl M. 그래서 ULM 3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게 어디 있냐? 이미지에서 조정이라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Ctrl U, Ctrl L, Ctrl M. 그래서 ULM 이라는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보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사과를 우리가 청사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요. Ctrl U 먼저 눌러볼게요. 그러면 Ctrl U는 색조, 채도, 밝기를 다룬 애라고 보시면 돼요. 색조 먼저 보면 이렇게 색깔이 맘대로 바뀌어요. 그쵸? 우리는 청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쭉 가서 뭐 이 정도로 해서 사과를 만들어 보고 채도 같은 경우에는 맨 왼쪽으로 가면은 흑백이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살짝만 채도를 높여볼게요.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밝기 같은 경우에는 맨 왼쪽은 검정이고요. 맨 오른쪽은 흰색이에요. 얘는 그냥 0으로 둘게요. 확인 누르시면 돼요. 전거랑 비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Ctrl Z를 이용하면 앞뒤로 왔다 갔다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Ctrl L 눌러볼게요. L. L은 뭐냐면 요게 요 화면, 요 사과에 있는 밝기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맨 왼쪽에 있는 거는 뭐냐면 가장 어두운 부분, 그래서 안쪽으로 넣으면 어두운 부분부터 점점 어두워지고요. 그쵸? 맨 오른쪽을 보면요. 밝은 부분, 그래서 밝은 부분부터 점점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기본적으로 보정을 할 때는요. 얘네를 조금씩 안으로 넣어주면요. 이 사과가 대비가 좀 짱짱하게 세지는 거 볼 수 있어요. 확인 눌러보면 전이랑 비교해보면 그쵸? 조금 더 파릇파릇한 느낌의 사과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뭘 해볼 거냐면 마지막으로 Ctrl M을 해볼 건데 요거는 뭐냐면 아까랑 똑같은 밝기 그래프예요. 근데 조금 더 세심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보통 아까처럼 똑같이 대비를 높여주고 싶을 때는 얘를 이렇게 S자를 만들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대비를 높여주고 싶지가 않고 대비를 좀 줄여주고 싶어. 대비를 어떨 때 줄여주고 싶냐? 요즘에는 대비가 쨍쨍한 것보다 좀 흐리멍텅한 사진을 인스타에 많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진을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는 S가 아니라 반대 S, 요렇게 얘를 내려주고 얘를 올려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 대비가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 3가지를 사용해서 보정하는 거를 익혀봤어요. 이렇게 포토샵 마무리를 하고 이제 일러스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